진안군 동양면 합선리에 살고 있는 성령입니다. 제가 요즘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이런 귀농 교육 이쪽에 한 15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농사는 지금 농하고 다 합쳐서 한 2,500평 정도 농사를 지어서 올해는 멧돼지 새끼를 많이 키웠습니다. 옥수수와 고구마를 사람은 하나도 못 먹고 멧돼지가 다 드셔가지고 꽤 많이 컸더라고요. 끄셔보니까. 제가 지금 양파 좀 심어놓고 이제 오늘도 함양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귀농 전 갈등이 수 5만 가지가 될 텐데요. 한 57,526가지쯤 될 겁니다. 갈등이.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포럼에 참석하시거나 또는 귀농 교육을 이렇게 직접 받으시면서 이제 뭐 귀농 교육을 받으면 좀 정리가 되고 머릿속이 명확해야 되는데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 나는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듭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 오늘 그 갈등 중에서 제일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그 교육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귀농을 생각합니다. 귀농을 생각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어디로 가지? 나는 고향도 없고 어디 시골에 연구가 있는 사람도 없고 고향이 있어도 고향에 땅도 하나도 없고 제일 가까운 친척이 육촌형이 제일 가깝고 그렇게 막 그 다음에 집은 어떻게 짓지? 귀농을 생각하는 순간 땅, 집, 텃밭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거예요. 브루스 추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냥 땅은 어떻게 사지? 싸고 좋은 땅. 두 번째, 집은 어떻게 짓지? 아직 귀농을 생각도 안 했으면서 귀농을 생각하면 괜히 이렇게 A4 용지에다 막 집을 그려요. 그러고는 텃밭도 어떻게 하지? 나는 귀촌에서 할 거니까 농사는 안 해. 텃밭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부인한테 한마디 툭 던지죠. 시골 가서 살 건데 우리도 귀농할까? 그럼 이제 그 아주머니가 에휴 그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너 나가라 이 소리죠. 그러고 나면 그분이 드디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 혼자는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교육이라는 걸 받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요, 땅. 루트라고 얘기하죠. 예. 사실 2시간 20분 여기 아주 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안 가면 이런 데를 안 찾으면 귀농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귀농했는데 굉장히 멀어.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1시간 이상 가. 그러면 그 집 다시는 안 놀러 갑니다. 멀다고. 싸고 풍광 좋은 땅. 이런 땅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귀농교육을 제가 했어요. 내려보낸 사람만 몇 명인데. 그 다음에 집도 그렇습니다. 한옥이거나 반드시 황토집, 뭐 한옥 이런 것만 들고 머릿속에 아주 꽉 차 있어요. 그리고 6평이나 뭐 10평짜리 찜질방. 이거 이제 부인한테 선물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구들방 해서 찜질 해줄 테니까 귀농하자. 이러고서 얘기를 합니다. 이 구들방 6평짜리 조그만 구들방 이거 나무 해서 떼서 뜨뜻하게 해주시려면 지게지고 산에 가갖고 나무 썩은 나무 뭐 이렇게 넘어진 나무 주워다가 잘라서 이렇게 떼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제 큰 소리 뻥뻥 쳐요. 근데 시골 가서 이렇게 하시면 저하고 약속해주셨어요. 3년 안에 골병들은 뒤집니다. 나무가 얼마나 무겁고 특히 겨울에 얼은 나무를 지게도 한번 앉아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달겨드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텃밭. 이렇게 텃밭 만들고 행복하게 산다고. 무조건 왜 행복하게 사는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귀농 그럼 무조건 가서 나는 텃밭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산다. 이게 귀농의 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이 4가지만 해결하면 이제 귀농이 끝났다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은퇴형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 귀농했으니까 놀러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 뒤지는 겁니다.
와이셔츠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꽂아서 끝에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도 이거를 바꿔서 끼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골에 내려가셔서 땅을 사고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안 팔립니다. 내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조경도 하고 그랬는데 왜 안 팔지? 왜 안 사지? 밥도 내가 진짜 이익 하나도 안 보고 나 들어간 돈만 딱 했는데 들어간 돈이 많아서 안 팔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땅을 사시면 땅을 사는 순간 그 땅이 3배쯤 비싼 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귀농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집 모양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지어놓은 집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게 귀농의 끝이다라고 모든 갈등이 끝났다고 하면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꿈떡입니다. 이제부터 디즈니랜드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잘못 내려가서 그저 땅, 집, 텃밭, 행복 요거만 해결이 됐다고 해서 농촌으로 딱 가서 뿌리를 딱 박으면 그 지역에서 60 먹으신 분 기준으로 최소한 25년 사셔야 되고요. 재산적으로 100살까지 살아요. 40년 살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40년 한번 견뎌보세요. 자,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러 다니면 교육이 다 2시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교육이 한 강사가 오래 교육을 하면 돈을 띄워먹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2시간씩 강사를 계속 바꾸면서 여러 강사가 강의를 해야 프로그램을 잘 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꾸 백화점식 나열교육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돈 벌 수 있다. 억대 농부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농민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이 240만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농촌에 살아도 농사 안 지신 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240만 명 중에서 억제 농부가 16,000명밖에 없어요. 40-50년 동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에요. 모든 기반시설을 다 가지고 이미 완벽하게 해놓고 근데 귀농해가지고 포럼 한 번 듣고 내일 귀농하러 갔는데 억대 농부 너 해준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신만만하게 당신 안 하고 나 혼자 갈 거야 이러고 농촌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첫 단계에서부터 도대체 막막한데 그런 걸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귀농교육 100시간 받으면 뭐 2억을 뭐 해준다. 뭐 귀농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이 10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요즘 또 별별 희한한 방법들을 다 씁니다. 2달 안에 100시간 채우기 무슨 프로젝트 이런 거 해가지고 농정원에서 교육기관이 발표가 되면 시간에 맞춰서 100시간 다 딱 따가지고 이제 나는 귀농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교육하는 기관마다 귀농귀촌 개념이 다 다르고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달라요.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또 강의하는 그 한 기관에서 강의하는 사람마다 좀 전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돈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와서 뭐 이렇게 열심히 견디고 사시는 게 좋다고 그래서 돈 없어서 이제 나도 그럼 갈 수 있나 보다 생각했더니 요번 시간에 강의사로 와가지고 돈 없이 가면 거지되니까 가지 말라고 또 무시하게 헷갈려요. 그리고 강의를 받는 장소 이렇게 도시에서 할 때하고 또 농촌으로 가서 할 때하고 또 완전히 또 도시에서 할 때는 농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도 힘들고 이러면 이거 교육 괜히 받나 또 이런 갈등이 또 생기고 이런 강의 받는 장소마다 느낌이 다르니까 요즘은 각 지자체에서 요새는 귀농 투어를 하죠. 10,000원에서 20,000원만 내면 1박 2일 동안 그 시구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귀농 투어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만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만 쫙 알아가지고 그것만 쫓아다녀서 1년 내내 놀러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른 데 10,000원짜리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무슨 약이나 뭘 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쇼핑 장소 안 가요. 라고. 지금 교육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교육을 100시간을 받든 1000시간을 받든 그 갈등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10년 동안 교육만 받다. 10년 동안 교육만 받고 결국은 내린 결론은 내가 다 해봤는데 못 가. 돈 없어 안 돼. 그럼 돈을 모아서 가자. 뭐 이런 결론을 내면서 왜냐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갈등이 증폭만 돼. 10년 전부터 가졌던 그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면 싸고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을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집을 지어야 싸고 좋게 지을까? 내가 지어야 되나? 내가 집을 져보겠다고 구두를 하는 거 뭐 그런 건축균형학교 이런 게 있어서 또 가보면 뒤질라기 힘들고 거기서 4박 5일 동안 열심히 일해보고 나서 결론은 사람한테 시켜야겠다. 내가 집은 못 짓는 거고 이렇게 결론이 나. 그런 교육을 계속 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균형을 포기하고 균형을 포기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균형한다는 야 그거 하기 쉬운 거 아니야 해봐 너 교육 한번 받아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균형이 그래서 균형 교육이 이렇게 개념을 좀 바꿔요. 나는 농촌으로 가서 무엇을 할까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되는 무엇을 할까 뭐 일자리를 만드는 귀농이든 귀촌이든 농촌에 가서 텃밭만 하고 살면 텃밭 1년 하면은 천국입니다. 농촌 귀농에서 1년은 천국 2년은 지옥 3년은 현실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년 내내 정말 재밌죠. 요 교실만 할게 이렇게 한 30평 정도 요 정도 있으면은 텃밭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여기다 한 1000가지 갖다 심습니다. 처음 귀농하는. 자기가 아는 모종이란 모종은 장날만 가면 무조건 다 사다 갖다 꽂아놓고 그러고서 뭘 사다 놨는지도 몰라요. 1년을 그렇습니다. 얘가 뭘 심었는지 몰라서 얘가 가을 돼서 이렇게 마트에서 만나던 모양을 갖춰줘야 네가 가지였구나. 홈당무를 심었는데 왜 안 열릴까 이런 고민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나면 그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또 흙으로 막 꽃갱이로 뭐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요 반만 합니다.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반만 3년 지나면 한 줄만 해요. 그냥 고추 5개 청양고추 5개 상추 쏙갓 이렇게만 딱 한 줄만 씹고 요거만 있으면 먹지 나머지들 뭐 사먹는 게 싸 사먹는 게 그렇게 딱 이렇게 3년이 딱 지나고 나면 4년째부터 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무엇을 할지 안 정해놓고 갔기 때문에 그럼 뭘 할까? 아무리 봐도 동네하고 자기 사는 지역하고 소통도 안 돼. 할 수 있는 것도 못 찾아.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스카이라이프 리모컨이 자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전화 와도 이걸 들고 있고 밥 먹으러 갈 때 뒷주머니에 꽂고 가고 그리고 아주머니들은 안 간다고 절대 귀농 안 한다고 그러다가도 저걸 잘 하셔요. 적응을. 그래서 동네에서 뭐 일주일만 살면 누구네 집에 뭐가 있고 누구네 할아버지는 뭐 이름이 뭐고 뭐 자식이 몇 명이고 뭐 빨간집 할머니네 집은 뭐 그 딸이 돌싱이고 뭐 이런 거 다 알아볼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절대 그런 거 몰라요. 10년 가도 몰라요. 남자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적응을 못해서 일거리를 못 찾고 교육을 받아도 일거리를 찾아주는 데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서도 걱정, 가기 전서부터도 땅 집만 해결되면 알고 갔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일을 찾으라고. 일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을 정말 어디서도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3일 내내 그 25, 26, 27 이제 농림부에서 하는 그 세택에서 저걸 해고 왔는데 귀농 창업박람회를 거기 오시는 수많은 분들 중에 연세가 조금 들으신 분들은 상담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면은 첫 마디가 진안에서는 뭐 해줘요 이겁니다. 그럼 저는 첫 마디가 아무것도 안 해줘요. 농촌에 오지 마세요. 괜히 잘 사는 사람들까지 힘드니까 다른 데 가서 찾아보세요.
왜 귀농하는데 벌써 뭘 해주냐고 묻기 시작을 하면 자기가 무슨 왜 가는지도 모르고 조금이라도 더 잘 해준다고 그러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육이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자체들 뭐 이런 데서 막 그냥 우리는 뭐 해준다 뭐 해준다 이렇게 하죠. 제가 아시는 공무원분도 와 계시는데 공무원은 예산 없으면 끝입니다. 한 500만 원씩 10명한테 주기로 5천만 원이 예약돼 있어요. 1월 달에 와서 다 싹 받아갔어. 그러면 11번째 온 사람은 해서 예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신청하세요. 여러분 막 술 먹고 가서 군수실에 가서 막 계기 부릅니다. 나도 돈 내고. 그러려고 귀농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 교육에서 일부러 갈등이 더 조장이 됩니다. 갈등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교육을 잘못 받으면 오히려 그런 걸 못 받으면 바보처럼 생각이 들고, 이게 무엇을 할까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가 정해지면 그럼 그냥 어디로 갈까는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비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상주나 문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거기 다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근데 혼자 화천 가가지고 땅 싼 거 샀다고 화천 가가지고 오미자 한다고 지랄하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안 됩니다. 벌써 주변 사람이 농업기술센터 가져갔더니 이게 뭔데 가져왔어요. 오미자 뿌리를 몰라.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디로 갈까를 처음부터 땅에 미쳐가지고 이런 걸 아무도 교육을 안 시켜주고 교육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도 귀농한 사람이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내려갔는데 그 중에 6%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해가지고 이런 연금기술이나 생활기술, 농기교육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줘야 돼요. 시골에 갔는데 보일러라는 거를 자기가 한 번도 보질 않아요. 서울에서 쫙 보일러실이 쭉 다육도실 저 안에 아파트 저쪽 구석에 있으니까 베란다 구석에 그 보일러를 보러 가려면 뭐 옆에 내가 벌려놓은 부지런하게 뭐 동그란 통, 네모난 통 뭐 이런 거 다 치워야 거기 가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러다 시골 가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 영하 20도인데 보일러가 밤에 고장이 나. 그럼 서울은 전화하면 오죠, 기사가. 시골은 전화하면은 기다리세요. 그럽니다. 제가 갈 때 전화 드릴게요. 일주일로 하고 전화. 그동안 얼어 죽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걸 시골에 가려면 그런 걸 교육을 다 받고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안 생겨요.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 갈등이 사라지죠. 근데 그런 교육을 하나도 안 받고 쓸데없는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이 교육도 지자체에서는 교육을 거의 다 무료로 해요. 근데 농정원에서 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교육하는 거는 30% 자기 부담을 해야 돼요. 교육비가 70%를 대주니까 물론 싸긴 하지만 30% 자기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30% 자기 돈을 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5만 원을 냈다. 그 15만 원을 낸 것만큼 내가 교육을 정말 필요한 걸 받았느냐, 이건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거나 얘기해주고, 왜냐면 귀농을 안 한 사람이 귀농 교육을 해요. 귀농을 안 한 사람. 그 사람도 상상만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얘기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갈등이 더 생겨. 좋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딴 사람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런 게 아주 많죠. 그래서 교육 체계를 좀 이렇게만 좀 확립을 좀 시켜주면 여러분들이 갈등을 겪으시는데 조금 덜하지 않을까 저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보편적이고 철학적인 교육 정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농업, 농민, 농촌, 농업, 농민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거기가 그렇게 꽃놀이하러 놀러 가는 데가 아니고 거기서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일이 없으면 결국 거기서도 못 견디는 거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농정원에서 이렇게 1차 교육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농정원에서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 강사비는 주는데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다가는 뭘 누굴 다 도둑놈으로만 잠재적 범죄자로 알고 있는지 절대로 뭘 지원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럼 누가 교육을 합니까? 귀농교육 15년 정도 하고 나면 빚이 한 5천만 원쯤 생겨요.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죠. 마누라가 저희 마누라 워낙 천사라 참 안 쫓아내서 살고 있으니까 살고부터 살고 있지 안 그랬으면 벌써 그만뒀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도 같은 광역단체에서는 유통이나 마케팅 브랜드 이렇게 좀 저걸 해서 특화를 시켜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브랜드나 마케팅 같은 거는 조그맣게 단위가 작아질수록 효과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전체 브랜드를 딱 만들어서 유능하거나 뭐 한 사람들이 그 브랜드들을 가지고 물건을 판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갖춰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군의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영농기술이나 생활기술, 농기계 뭐 이런 걸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기술, 뭐 닭장 하나 지려면 용접하고 막 그래야 되죠. 그렇다고 용접하는 사람을 불러서 나 닭장 좀 하나 줘달라고 돈 줘야 되죠. 그 사람이 오지도 않아요. 미친놈으로. 자기가 할 줄 알면 5분, 10분이면 끝나는 일을 귀농한 지 3년 동안 닭장을 못 짓고 있어. 재료는 다 사다 놓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산에서는 이런 일산에 필요한, 농촌에 가서 필요한 그런 기술을 시군에서는 맡아서 좀 가르쳐주면 내가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을 받고 내가 또 가고 싶은 뭐 전라남도로 가고 싶다면 전라남도로 내가 가서 알아보고 전라남도 중에서 어디로 가고 자기가 할 일을 찾아내면 어디로 갈지가 이렇게 저절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 곳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해주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갈등들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시간으로 좀 답변해보면 이렇게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고 싶을 때 교육, 농촌에서 정착을 좀 하고 싶을 때, 농촌에 가도 굉장히 갈등이 많거든요. 그럴 때 좀 필요한 교육. 그 다음에 정착을 했거나 3, 4년, 4, 5년 버텨서 그럼 이제 소득을 좀 올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그 다음에 소득도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지역의 활력을 있도록 내가 농촌에 와서 소득도 있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지역을 위해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는 그런 교육. 그리고 그런 활력이 있는 지역이 되면 다시 여기서 나간 우리 아이들이 다시 농촌으로 공부해가지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교육. 이렇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교육만 받으면 저절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아, 땅을 그렇게 뭐 사러 이렇게 주말마다 안 뛰어다녀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도 아직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에서 못하는 일들이거든요. 관에서 직접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민간한테 이제 교육을 하라고 그러는데 민간에서는 관에서 그러고서 이 교육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 숫자로 합니다. 20명 모집해서 20명 교육한다고 했는데 뭐 22, 3명 왔다. 이러면 잘했다고. 근데 20명 모집했는데 뭐 15명밖에 못 왔다 그러면 막 뭐라 그러죠. 근데 재밌는 게 지자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귀농 투어나 지자체 교육은 거의 공짜예요. 우리는 돈 받고 사람을 왜 못 채우느냐고 욕먹고 뭐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농촌이 이대로 피폐하게 둬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건데 1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농 전에 혹시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교육 부분에서는 제발 정리하는 이거는 뭐를 할까를 찾지 마시고 뭐를 안 할까부터 버리시고 시작을 하시는 길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귀농의 교육